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는 사라졌다. 넷플릭스가 한국을 공격하고 한류의 지배권이 바뀌고 문화의 핵심이 공허해졌다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걱정해주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탐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 기자가 한국의 컨텐츠 문화가 미국의 공룡기업 넷플릭스에 지배당할까봐 걱정하는 기사라고 믿을 정도로 중국 기자는 한국을 몹시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의 컨텐츠를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듯이 중국이 한국 컨텐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는 듯한 속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한령 이전이나 지금도 중국은 신압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금으로 침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투자는 선이고 미국의 투자는 악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한국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 콘텐츠들이 할리우드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한국의 컨텐츠들은 할리우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의 외부 문화를 흡수해서 발전했듯이 할리우드 문화를 흡수해서 장르를 발전 개척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글로벌 시대는 지상파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방송 플랫폼이 지상파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쇠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이 중국 기자는 마치 넷플릭스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킹덤으로 한국 콘텐츠의 IP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예를 들었지만 킹덤을 제작한 A스토리가 킹덤 시즌3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가 IP를 확보하기 위한 저항입니다. A스토리는 결국 킹덤3 제작을 포기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자체 제작해서 이 드라마의 모든 IP를 소유하고 2차, 3차 저작물로 막대한 이윤을 얻었는데 이런 스토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전체적인 진단은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 지금부터 전체 본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넷플릭스의 단계적인 비즈니스 압박과 과감한 콘텐츠 개혁으로 한국 드라마는 독특한 문화 수출에서 전세계 진열대에 표준화된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지 콘텐츠의 생존 공간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한때 민족적 정서를 담았던 한국 드라마의 서사적 핵심은 점차 할리우드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류를 갈망할 때 우리는 이 영광이 한국의 영광인가 넷플릭스의 영광인가 그들의 문화적 유전자는 조용히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국 전통 TV 방송국의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전체 라디오 및 TV 광고 시장의 전체 플레이트가 갑자기 8.1%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잘 알려진 KBS, MBC 등 한때 웅장했던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역사적으로 1조 원 이하로 떨어지며 8천억이라는 금액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에 가깝습니다. 광고주들은 예산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물처럼 낡은 웅덩이에서 흘러나와 새로운 불황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가장 눈에 띄는 금을 흡수하는 새로운 우울증입니다. 9월 초에 출시된 애드스위치 광고 시스템은 넷플릭스가 던진 바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광고 기술이 유튜브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며 아직 탐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접 개입하여 전통적인 TV 방송국에서 줄어드는 케이크의 큰 조각을 자르려는 전략적 의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전통 TV 방송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차원 축소 타격이라고 묘사되는데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코리아 헤럴드 등 현지 언론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고 행간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콘텐츠 산업 전체의 잠재적 파멸을 걱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 미디어가 점차 후퇴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노래와 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넷플릭스 코리아 매출은 9% 증가한 8,9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이 44% 증가한 174억 원입니다. 이러한 수익성 격차는 거의 세대 차이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티빙, 웨이브 등 한국 현지 스트리밍 플랫폼 대부분은 지금까지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왜 그렇게 잘 나갈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규모입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을 40%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는 1393만 명에 달합니다. 즉 한국인 4명 중 거의 1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구독 시스템은 현지 경쟁자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해자를 구축했으며 상대방의 생활 공간을 보다 침착하게 쥐어짜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드라마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려면 시계를 1998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의 김대중 정부는 민족을 위한 문화라는 강렬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초기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는 KBS, MBC, SBS의 3대 TV 방송국이 공동으로 문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제작하는 드라마는 주제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주로 가족, 감정,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족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아시아 문화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공감각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기 전 한류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되어 대규모 해외 진출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따뜻한 한국 드라마였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환점은 킹덤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이상 궁정 싸움과 좀비 포위 공격이라는 두 가지 관련 없는 요소를 함께 꼬집는 것은 한국 전통 드라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렇게 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킹덤의 인기는 넷플릭스의 한국 전략의 전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발점과 같습니다. 더 이상 저작권을 사거나 공동 제작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만나 현지 오리지널 글로벌 유통 시대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자, 즉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적 소송을 지닌 TV 방송국에서 순전히 글로벌 상업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수출할 책임이었고 문화적 함의를 구축할 필요도 없으며 글로벌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충분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할리우드화 또는 미국화된 생산 공정이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예술, 캐릭터 디자인, 내러티브 구조에 이르기까지 석유의 산업 제작팀과 컨셉을 가져왔으며 이 모든 것이 변형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드라마는 하나씩 해체되어 국제시장에서 더 쉽게 포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샷, 리듬, 갈등, 훅 등의 요소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한국 드라마의 핵심 가족 윤리와 정교함이 소외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유형의 대본 템플릿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더 글로리는 본질적으로 학교 괴롭힘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복수 장르 영화의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심각한 사회계급 문제를 서바이벌 게임의 틀에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마침내 선보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즉 강렬한 설정, 빠른 속도, 시각적 광경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불안감, 직장 내 우울증 등 한국의 지역사회 문제를 포착한 다음 이러한 감정을 전세계 관객이 몇 초 만에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으로 번역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넷플릭스의 참여가 한국 드라마 산업에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작자들은 전례없는 풍부한 자금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자 스케일을 시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더 잘 만들어지고 웅장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윈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견해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한국의 껍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 배우가 주연을 맡고 한국 장면에서 촬영되면서 서사의 핵심이 점점 더 미국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논리는 더 이상 한국의 현지 생활 경험과 감정 패턴을 따르지 않고 강한 갈등을 설정하고 매력적인 갈고리를 심고 표준적인 캐릭터 아크를 만드는 할리우드 드라마 방식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자가 최단 시간의 플레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낚아채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상품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K드라마를 전세계 진열대에서 유통 및 판매하기에 더 적합한 표준화된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이전이라는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 댓글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한국적이지만 한류는 이미 넷플릭스에 속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현재의 현상을 날카롭게 요약합니다. 한때 서울의 주요 텔레비전 기관이 장악했던 창작 및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한류의 중심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넷플릭스는 실제 투자, 제작, 글로벌 유통의 핵심 고리를 통제함으로써 전체 산업 사슬에 대한 통제를 완료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부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가 시대 문화산업 진화의 훌륭한 축소판입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글로벌 플랫폼의 날개를 통해 전례 없는 높이로 날아올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암울한 경고도 발령했습니다. 이 훌륭해 보이는 협력 모델 뒤에는 문화 균질화와 산업 지배력 상실의 엄청난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요 목표가 세계 최대의 공약수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것일 때 그 작품의 독창적인 독특한 문화적 질감과 정신적 핵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산업의 미래는 넷플릭스가 정한 글로벌 게임룰 세트에서 문화적 독창성을 재주입하고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창작자들이 고민해야 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화를 원하는 모든 로컬 콘텐츠가 직면한 시대적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세계 콘텐츠 시장은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자본과 자체 IP가 없으면 그냥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중국도 미국과 똑같습니다. 언제든 한국 콘텐츠를 장악하고 싶어서 거대 자본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글로벌 OTT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가 우리 OTT로 방영해야만 콘텐츠 주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국 기사는 우리를 걱정해 주면서 자신들이 먹지 못한 한국 시장을 안타까워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가 우리 시장을 너무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처럼 우리도 계속 이 사실을 신경 쓰고 우리 컨텐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은 다른 나라가 탐내며 빼앗고 싶은 문화 자체가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